안녕하세요. 내 집으로 돈을 버는 그날까지 고고싱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펜션 사장님들이 많이 욕 들어먹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관리의 영역과 서비스 마인드 부재,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관리 영역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에너지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숙박업소에 가서 에어컨이나 보일러 온도 내리고 올리고 아무리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펜션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장님께 잔소리를 듣는다든가 간섭을 받아서 불쾌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어컨 온도 좀 내려라. 문 열어놓고 에어컨 켜면 안 된다. 문 닫아라. 실내 온도 몇 도면 적당하다. 심한 경우에는 당신 집에서는 뭐 얼마나 잘하고 살길래 유난 떨지 마라. 주변 펜션에서 이런 말씀하셔서 손님과 싸움까지 난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유는 나의 집을 영업용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입의 가장 큰 부분이 에너지 비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태양열 패널이나 지열, 공조, 심야 보일러 등 절약형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적으로 크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욕먹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리 영역은요, 바로 돌발 상황입니다. 사장님, 와이프가 샤워 중인데 물이 안 나온대요. 사장님, 장모님이 머리 감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사장님, 벼락치더니 전기가 나갔어요. 사장님, 드라이가 안 돼요. 전구가 나갔어요. 변기가 막혔어요. 하수구가 잘 안 내려가요. 바베큐 중에 불 났어요. 자, 이런 상황들 참 난감하지요. 이런 돌발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박이나 펜션 사장님들은 자기 주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본적인 응급조치나 보급 등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아이고 내 호텔 가고 말지, 아유 괜히 펜션 와서 하고 손님들께 불평 섞인 욕먹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관리 영역은요, 응급 상황입니다. 2달 전에 어떤 손님께서 술 드시고 싸우다가 문에 박힌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부셨는데요. 피가 카펫에 낭자하고 커튼 벽까지 다 튀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응급차 불러서 보내고 몇 반을 꼬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오바이트 하셔서 벽에 똥칠 하신다든가, 불멍하다가 화상도 입고 깨진 유리컵에 베이고 찰과상이라든가 갑자기 감기, 오열, 소화불량, 복통,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응급의약품과 비상연락망 등 늘 가동해야 됩니다. 손님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음날 이어지는 손님을 위해서 오바이트를 했다면 토한 흔적이라든가 핏자국, 이런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게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오늘 손님뿐만 아니라 내일, 다음날 이어지는 숙박으로 계속해서 오시는 모든 손님에게 또 욕먹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서비스 마인드 부재 부분인데요. 민박이나 펜션 등의 숙박업에 주로 진입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중년 이상의 기성세대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숙박업 서비스의 기준을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지시적이고 교육적이고 좀 훈계하려는 듯한 이런 서비스의 태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화나고 짜증난 듯한 그런 사장님들의 표정도 문제가 됩니다. 손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아주고 짐도 좀 거들어주고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손님을 소 닭 보듯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서비스업에서 이런 태도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시작부터 안 좋은 겁니다. 욕먹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지나친 과도한 규율과 규정입니다. 이게 호스트가 자기가 관리하기, 운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상식적이지 않으면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 막혀서 좀 늦었는데 바베큐 시간 지났다든가, 좀 웃고 떠들고 재미난 시간 보내고 있는데 몇 시 이후 소음 금지, 조용히 해라,
담배 같은 건 실내에서 금지하는 건 당연한데 집 밖에서도 야외에서도 곳곳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 블루투스 스피커 사용하지 마라. A4 용지에 빽빽하게 채운 너무 많은 규제들은 손님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욕먹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과도한 옵션입니다. 호스트가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게 옵션을 구성하고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건 몇 장 더 달라는데 수건 많이 쓰네 하면서 비용 추가, 이불 한 장 더 달라고 해도 충분히 줬는데 하면서 또 비용 추가, 바베큐 숯 좀 더 주세요 하면 숯 한 봉지 주면서 바베큐 값 더블로 청구. 손님께서 마음속으로 승복하기 어려운 옵션 비용 추가는요, 또 욕먹게 되는 주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과도한 개입입니다. 분리수거도 적당히 분리해서 모아두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틀렸다고 다 쏟아붓고 다시 해라, 욕조에 물을 뺐네 안 뺐네, 설거지가 제대로 됐네 안 됐네, 끝도 없이 개입을 하면 손님께 불쾌감을 주고 욕하게 되는, 욕먹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일부의 경우인데 과도한 오지랖입니다. 호스트가 자신의 경험이나 과거의 경력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충고하듯이 하는 그런 말투들이죠. 젊어서 담배 피면 늙어서 후회한다, 돈 아껴 써라, 자동차는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런 오지랖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속으로 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 영역에 관한 문제들은요, 아마도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그건 바로 펜션이라고 불리는 숙박 형태의 정체성의 모호성 때문입니다. 사실 펜션이라는 숙박 형태는 그냥 유령과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숙박법이나 공중위생법 어디에도 펜션이라는 단어의 정의도 기본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천차만별의 다양한 형태가 전부 다 펜션이라고 통칭되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원래 펜션이라는 말의 어원은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 받으면서 자기 집에서 부업 삼아 조그맣게 하는 약간 정감 있는 형태의 숙박이라는 프랑스어입니다. 지금처럼 기업형으로 대규모로 운영되는 숙박들은요, 사실 펜션이라고 불리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대의 발전과 다양한 사회 모습의 변화로 인해서 호텔, 모텔, 리조트, 펜션 등으로 통칭되는 숙박 형태의 구분도 좀 더 다양하게 세분해서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자리 잡게 하고 손님의 기대치와 숙소의 허용치, 그 차이에서 나오는 갭을 없애줘야만 이런 불만족과 갈등이 좀 더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